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전쟁 포성의 주식을 사고 끝을 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면 주식을 팔아라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시점이 언제죠? 2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시기는 거의 3월 1일,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지고 지금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차트는 뭐냐면은 기술주들의 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러시아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로 국제유가, 밀 등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고 기술주들이 폭락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것과 달리 한 달 전, 후 지금 기술주들의 주가를 보면은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 뉴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한 달 전쯤에 요 뉴스 보여드리면서 전쟁의 포성의 주식을 사라, 즉 공포의 주식을 사라, 우리 채널에서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럴 때 주식을 사야지 돈 번다, 뭐 이런 소리 저도 막 짓거리면서, 물론 저도 그때 주식을 샀죠. 근데 굉장히 솔직히 불안했어요. 왜냐면은 저 혼자 그냥 사면 될 걸 가지고 괜히 이런 공개적인 영상에서 뭐 공포의 사라는 둥, 뭐 초보자분들이라든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 사야 돈 번다는 둥, 이런 말을 막 짓거렸다가 혹시라도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악플러들한테 욕만 먹는 거 아닌가 괜히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죠. 역시 전쟁의 포성에 공포가 시장을 휩쓸고 있을 때 주식을 사고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이런 바이올린 소리의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게 딱 맞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을 아직 팔 때는 아니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기술주들은 이미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에서는 주로 기술주들의 좀 많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기술주 인베스트라고 이렇게 불렸죠. 물론 단기간에 투자한 게 아니라 벌써 기술주에 투자하라 그런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했으니까 2020년도는 다 당연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랑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일단 영상 오래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20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일단 미연준 기준금리가 2.4%를 요게 넘어가거나 거기에 근접하는 시점을 타깃으로 잡고는 있어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끔 댓글에 이게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말이 좋아서 매도 타이밍 알려달라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저한테 정확한 고점 찍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도 포함해서 우리들은 승질이 급하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매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다음날 폭락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그 사이에는 고점 찍고 폭락을 해야 돼요. 만약에 누가 매도하라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 10% 더 오른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이런 개 어쩌고 저쩌고 소, 양, 말, 육두물자 다 튀어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수익 난다고 수익금을 떼어줄 것도 아니죠. 누가 어떤 말 해줬다 그러면 걔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돈 번 거니까 걔한테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타이밍은 그냥 각자 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지, 유튜브는 그냥 다양한 의견 보면서 참고하는 거지 매도 시점을 정확히 찍어달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전쟁의 포성의 주식을 사고 전쟁이 끝났다는 이런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면 주식을 팔아라. 일단 지금까지는 이게 잘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장기 투자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요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노리고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때 현금이 있어서 이렇게 투자했던 이런 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스톨라니 형이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줬으니까
매도 타이밍도 이제 사태가 끝나면 투자한 단기적인 자금은 매도하는 걸로 하는 거죠. 또 이런 말씀드리면 걱정되는 게 야한 생각하고 뭐 딴 생각하고 이러다가 꼭 엉뚱한 갑자기 소리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고 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 매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꼭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 보고 지난 2월 말이나 3월 요때 전쟁의 포성에 들어온 자금만 그것만 전쟁 끝나면 매도하라 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했던 자금은 이제 다른 전략으로 해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또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제가 이렇게 2대8 가르마를 타고 오면은 형, 이게 80% 현금화 하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근데 가르마랑 이 주식을 매도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거. 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가야지 자꾸 무슨 다른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딱 넘어간다 하면은 러시아의 반격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 네,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자, 요번에 뉴스를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러시아가 돈바스의 병력을 집중, 영토 편입 작전을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함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을 보낸 뭐 이런 상황이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키이우가 금방 함락될 거다. 이게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이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지금 저항이 장난이 아니죠. 굉장히 잘 수도를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국제경제에서도 이렇게 다수의 예상을 깬 이변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일이냐? 지금 미국, 유럽 등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조만간 막 디폴트 위기가 나오고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겠냐. 러시아가 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이제 국제사회 경제 제재를 그대로 당하는 이런 사건이 계속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오히려 경제 제재를 가하던 독일이 경제 위기를 맞게 생겼어요. 자, 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건지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뭐냐면은 1달러당 루브라 환율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등이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이렇게 배제하면서부터 루브라가 똥값이 됐죠. 루브라를 국제 결제에 사용하기 힘들어진다 하면서 1달러당 루브라의 그 교환 비율이죠. 맨 처음에 1달러당 한 70루블 정도에 거래할 수 있던 게 130루블로 거의 뭐 반토막에 가까운 휴지 쪼가리로 루브라가 변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똑같이 제재 전으로 돌아왔죠. 1달러당 76루블만 주면 이게 교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유는 뭐죠? 바로 러시아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뭐 비료부터 해가지고 러시아의 모든 수출품에서 루블화만 받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어요. 자, 러시아의 자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유럽 국가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를 쓰고 루브라를 매입해가지고 루브라를 비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한 거라는 거죠. 일단 G7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렇게 루브라로만 받겠다 뭐 이런 조치에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러시아가 루브라로 안 줄 거면은 나 자원 수출 안 해 이러면 끝이에요. 러시아의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루브라를 미리 비축해둘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원자재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이런 기업들도 루브라를 미리 비축해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루브라의 가치가 갑자기 많이 사기 시작하니까 많이 사도 비축해야 되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특히나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던 독일 경제가 지금 가장 먼저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CDS 프리미엄에 잘 나타나죠. 이게 뭐냐? CDS 프리미엄이 정부 채권의 부도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 채널 애들 보면은 굉장히 혼자 뭐 전문 용어 써가면서 어렵게 설명하는데 진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치솟아 오르면은 그러면은 해당 국가의 채권이 이렇게 디폴트 그러니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뭐 물론 독일이 자기 채권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하지만은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 같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됐다. 그럼 이게 팍 튀어 올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정부 채권 자체도. 자, 이렇게 튀어 오른다 그러면은 국가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튀어 올랐어요. 왜 튀어 올랐냐?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죠. 근데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잘못하면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딱 막을 수 있다. 이 위험 때문에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튀어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독일 상황이 어떠냐? 첫 번째로 독일은 이미 탈원전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원전을 전부 다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량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싸다 보니까 요거를 수입해서 절반 이상의 전기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을 해왔어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미 전기요금이 뉴스 기사처럼 막 9배 폭등, 난방도 못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더 많이 폭등할 거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요. 자,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독일의 경우엔 최근 러시아 제재로 천연가스 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독일 가스 저장 시설의 경우에는 여유 잔량이 25%밖에 안 남았다. 요거 전부 다 쓰고 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잘못해서 지금 루블화로 결제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러시아가 독일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소리 하면 바로 가스관을 잠그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로이터에서 뉴스 기사에 따르면은 당장의 독일 산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기를 러시아에서 수입한 천연가스로 발전을 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중단되면은 못해도 4분의 1 정도의 상당수 독일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된 이유가 뭐죠? 인력이 부족해서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건데 전기 공급이 중단돼서 또는 전기 요금이 너무나 비싸져서 공장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만약에 가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코로나 수준의 위기를 다시 맞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에 따라서 독일 혼자만 공장을 멈추니까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멈추거나 어려워지는 국가들이 있죠. 그러면은 유럽의 소비부터 글로벌 공급 체인까지 감소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파급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향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리 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천연가스 공급 아예 안 받고 그냥 뭐 위기로 그냥 갈까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원자재의 수입을 이게 딱 중단해버리거나 그러면은 당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중단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러시아가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외화가 필요하다,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뭐 유로나 달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쓸 만큼 쓰고 그러다 뭔가 꼬인다 싶으면은 그냥 루블화로만 결제해. 이렇게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금방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해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루블화가 없으면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당장에 가스 공급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루블화를 비축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블화를 미친듯이 사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블화의 가치가 이렇게 급속도로 절상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글로벌 투기 세력도 어떻습니까? 루블화 잘 투자하면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역시나 같이 루블화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이 루블화 결제라는 이런 키를 쥐고 있는 한 당분간 루블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역전됐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 독일의 사례를 유럽 국가들이 많이 지켜봤죠. 괜히 탈원전했다가 정말 러시아에 싼 천연가스 가지고 뭔가 때우려 그러다가 이거 난리가 났구나. 이런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원전 비율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히 뭐 독일 꼴 나고 싶지 않으면은 원전 이거 굉장히 많이 개발해서 전기요금 이게 폭등하는 거를 막아야 되겠죠. 이거 민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뭐 첫 번째로 우리가 루블화를 사가지고 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배짱이 있나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이 환투기 잘못했다가 이제 인생 망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루블화를 뭐 더 여기서 더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이 두 번째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가 더 그럴 텐데 원전 관련 산업 또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문제도 있고요. 자, 그리고 SMR이라고 이제 소형 원자로 요거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상황이 점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은 원래 이렇게 큰 경제 흐름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슈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뭐 중단된다거나 뭐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유럽의 경제 성장이 확 떨어지고 잘못하면은 이거 경제 위기가 좀 빨리 찾아올 수도 있죠. 이런 부분 우리가 인지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아직 당장은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죠.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에 후원 계좌로 후원 주신 분들께 한 달 교육을 제가 감사의 의미로 아무 뭔가 바라지도 않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한 달 교육을 제가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매주 업데이트해서 진행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셔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